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해볼 거는 엑셀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단축키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엑셀에는 많은 단축키들이 있고요. 예를 들면은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모아둔 것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. 여기도 보면은 이런 뭐 F2, F4 등등등등 이렇게 많이 있고, 뭐 이런 사이트에서도 봐도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네요. 이렇게 많은 단축키들이 있어요. 단축키들이 있고,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서 찾아보면 되기도 하고,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거는 좀 알아두면은 좋기도 해요.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, 엑셀에서 컨트롤 키가 들어가는 단축키를 좀 많이 써요. 많이 쓰고, 그리고 이 상단에 이 리본 메뉴에 이제 접근해서 사용하는 단축키들은 Alt 키를 좀 많이 같이 사용을 하게 돼요. 이 컨트롤 키랑 Alt 키는 키보드에서 보면은 여기 왼쪽 밑에 있는 것들을 주로 이용을 하게 돼요. 컨트롤 키도 있고 Alt 키도 있고, 그리고 Shift 키도 이제 종종 사용할 거고, F1부터 이 12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일단은 데이터를 임의로 제가 조금 만들어 놨는데, 컨트롤 키를 이용했을 때 편한 점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때나 한 번에 여러 범위를 이동할 때가 참 편해요. 제가 여기 시작점이라고 써놓고 이쪽에 종료 지점이라고 써놨을 때, 자료를 입력하다 보면 시작점 밑에다가 뭐 가나다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다가 종료 지점에다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지금처럼 화살표로 이동하다 보면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. 또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 키보드만 써서 이동도 가능한데, 시작점에 이렇게 녹색 테두리가 쳐져서 이제 이 셀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면 한 번에 종료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마우스를 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, 이동도 빠르게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. 네, 그러면은 네, 이것의 약간 단점은 뭐냐면은, 우리 그 자동차도 가다가 벽에 막히면은 멈추게 되는 것처럼 이 시작점에 있는 것도 이 셀, 이 칸 하나하나에 값이 나타날 때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.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, 이 시작점에서 종료 지점으로 오른쪽을 눌렀을 때 멈추지만, 이 가라는 이 값이 있는 곳에서 오른쪽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맨 끝으로 가게 돼요. 왜냐면은 가로막힌 지점이 없기 때문에 쭉 가게 되는 겁니다. 그럼 만약에 종료 지점을 여기 P에다가 두게 되면은 가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렇게 멈추게 되는 거죠. 이쪽 지점에서. 네, 그렇게 멈추게 되고,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 키를 누를 때는 이렇게 뻗어가는 것이고, 그 말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가운데 중간점을 놓고 이렇게 점들을 놓았을 때 기준이라는 이 지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, 왼쪽, 오른쪽, 아래를 했을 때 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맨 밑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오른쪽 윗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위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컨트롤 키 그리고 방향키를 조합하게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이동을
한 번에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작점에 이제 포인트를 활성을 해놓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시프트 키를 또 누를 거예요.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방향 키를 이제 눌러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중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돼요. 다중 범위가 만약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기준점에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을 한번 누르면 중간점에서 멈추고,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예요. 아직 이 상태 한 번 더 누르면은 종료 지점까지 한 번에 선택이 되겠죠.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좋은 점은 보통 서식으로 이 엑셀을 꾸밀 때 참 유용하게 쓰이는 점이거든요. 지금 이 마우스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마우스로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눌러줄 수도 있고, 마우스를 써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끝에를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,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일일이 다 찍어준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키보드를 이용해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두 번 해주고 테두리를 쳐줄 수도 있습니다. 이 테두리 치는 단축키는 Alt 키를 이용해서 리본 메뉴라고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을 말하는데,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.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일단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종료 지점까지 선택을 해주고, 키보드에서 Alt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런 단축키 이 키보드에서 어떤 걸 눌러야 될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. 이렇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지금 Alt 키를 눌렀을 때는 이 상단에 있는 이 메뉴들의 접근이 일단 가능해요. 그러면 이제 홈 버튼에 이 테두리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H를 누르게 되면은 이 아래에 있는 메뉴 아래에 있는 항목들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리스트가 나타납니다. 그러면은 이 B가 이제 테두리를 넣는 거죠. B를 누르면은 또 이게 리스트가 쭉 나타나요. 어떤 테두리를 쓸 거냐? 그러면 A가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테두리를 단축키는 Alt키 플러스 H 누른 상태에서 H키, 그 다음에 B키, 그 다음에 A키를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게 된 거예요. 근데 이거는 처음에는 잘 외워지진 않으실 거고, 자꾸 쓰다 보면은 그냥 습관처럼 이제 써지는 거거든요. Alt H, B, A 이런 식으로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, 이제 삭제하는 것도 비슷하게 이제 사용을 해요. 보면은 여기도 지우기라는 이런 단축키가 있어요. 기능이 있어요. 이것도 접근할 때 그냥 키보드에서 우리 딜리트 키를 누르셔도 상관이 없어요. 딜리트 키를 눌렀을 때 지울 수도 있고, 근데 이런 꾸며진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스타일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. 이걸 지울 때는 Alt H, 그 다음에 E, A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딱 지워지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이 상단에 있는 이 기능들은 Alt 키를 이용하면 다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. Alt 키를 이용하면. Alt 키를 이용한 단축키는 굳이 다 외운다기보다는 Alt 키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이런 항목들에 이제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당연히 우리 자주 사용하는 이 병합 이런 기능도 단축키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Alt 키, H 키, 그 다음에 좀 깨졌는데 지금 Alt 키, H 키, M 키,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가운데이거나 아니면 이걸 많이 쓰거든요. C, M. 그래서 사용을 해보면은 Alt H, M, C 이러면 이제 가운데 병합이 되는 거죠. Alt H, M 하면은 가운데로 정렬이 되지 않고 병합이 되는 거고요. 그러면은 지금 해본 것은 Alt H 리본
메뉴 접근. 그리고 컨트롤 키를 썼을 때 이 옆에 내용을 그대로 이쪽에 복사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. 쓰다 보면은 보통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컨트롤 C, 컨트롤 V 이렇게 쓰시는데, 이걸 방금 저희가 배웠던 기능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컨트롤 시프트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범위를 준 다음에,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손을 떼고 그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다시 누르고 오른쪽으로 한 칸,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R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컨트롤 시프트 선택, 아이고, 선택, 그리고 키보드에서 떼고, 네, 3번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 선택을 해주고 키보드 손을 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, 아니 시프트에서 방향키 오른쪽을 한번 누르면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키보드를 뗍니다. 보통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, 지금까지 한 과정은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, 그 다음에 컨트롤 키만 떼요. 시프트는 그럼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누르면 이게 한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그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. 간단합니다. 범위를 더 넓게 잡아줘도 복사가 됩니다. 왼쪽 내용 오른쪽으로 복사. 일단은 컨트롤 키, 시프트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. 이 방금 배운 것들이 실무에서 어떤 경우가 유용하냐면은, 이 품목명 중에 빈칸이 있는 부분을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. 뭐 데이터 검증을 한다던가 뭐 잘못된 걸 찾는다던가,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저는 주로 두 가지를 써요. 첫 번째는 필터를 걸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, 필터를 이렇게 걸어서 이 필드값 없음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은 방금 했던 것처럼 셀이 비면은 멈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맨 위에 놓고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은 이 빈 셀 바로 앞에서 멈춘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이렇게 멈춘 데를 찾아서 값을 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의 단점은, 지금 보시면 멈추질 않아요. 셀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방금 띄어쓰기를 한 칸을 넣은 거예요. 띄어쓰기를 하나 넣다 보니까 값으로 인식을 한 거죠. 이렇게. 이럴 때는 필드 값 없음, 이 필터 기능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상황에 맞게 잘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값이 없으면 이렇게 돌려보다 보면은
값이 없는 데서 멈추게 됩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컨트롤 키, 방금 컨트롤 R 키를 누르면은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복사를 한다고 했어요. 그러면은 컨트롤 D도 있습니다. D는 윗 내용을 아래로 복사하는 거예요. 만약에 여기를 777로 했을 때 컨트롤 D 하면 이렇게 윗 내용을 아래로 복사하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셀의 전체를 같은 값으로 한 번에 채우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. 작업을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서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준 다음에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 채우기가 되고, 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범위를 먼저 직접 정해 준 다음에 서울을 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한 번에 다 채워집니다.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이 부분을 인천으로 채우겠다 하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고, 네,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채워집니다. 근데 이 띄어쓴 이런 값들을 선택할 때는 이거는 컨트롤 키랑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. 이건 한 번에 키보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. 그리고 방금 필터를 걸었는데, 필터 이것도 단축키가 있어요. 필터 단축키. 이거는 컨트롤 시프트 L을 누르시면은 보통 이 맨 윗줄에서 이런 필터가 생기게 됩니다. 필터가. 그리고 F12 단축키는